당신 핸드폰 제가 다 봤어요. 10년 동안의 거짓말, 애인과 낳은 아이까지. 30년 결혼 생활. 저는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애인에게 200만 원씩 주고 4억짜리 빌라까지 사줬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전업주부가 어떻게 남편의 비밀을 알아냈을까요? 10년간의 이중 생활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과연 이 여자는 복수에 성공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58살 여자의 완벽한 복수극입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희입니다. 올해 58살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남편 강민수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죠.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쭉 집안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가계부를 씁니다. 20년 넘게 써온 습관입니다. 오늘 장볼 돈, 쌀값, 전기세, 가스비까지 한 푼 한 푼 기록합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남편은 경기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150만 원으로 내 식구가 먹고 사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시장에서 떨이 채소를 사고 고기는 한 달에 2번만 샀습니다. 쌀은 5kg짜리를 샀습니다. 10kg보다 비싸지만 한 번에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요. 그렇게 아껴도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일주일에 사나흘은 밖에서 잡니다. 야근이라고 합니다. 출장이라고 합니다. 골프 접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 건 아닌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남편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는 것도,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저희 딸 지수는 32살입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똑 부러지고 당찬 성격입니다. 아들 성훈이는 29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둘 다 집을 나가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는 저 혼자입니다. 아니, 남편이 집에 오는 날에는 둘이긴 하지만요. 요즘은 그날도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순간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집에서 쓰는 세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화사한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겠지.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저는 그 셔츠를 세탁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비닐봉지에 따로 넣어 장롱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바쁘긴 한가 보다. 회사 일이 많긴 한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딸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돼? 나 지금 엄마 만나야 할 것 같아.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전화로는 못하겠어. 엄마, 집 근처 카페로 나와줄래? 30분 후 저는 카페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지수는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 회사 앞에서 아빠 봤어. 그래, 아빠가 거기는 왜? 지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여자랑 같이 있었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회사 사람 아니었어? 아니야.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잡고 걸어가더라. 그리고 식당으로 들어갔어. 저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야, 확실해? 잘못 본 거 아니고? 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었어.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긴 머리에 화사한 옷차림, 남편보다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요. 엄마, 괜찮아? 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 거야?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좀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지.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뭐든지 말만 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주중에는 잘 안 오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왔더군요.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국, 반찬, 밥.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옆에 두고 뒤집어 놓은 채로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도 핸드폰이 진동할 때마다 슬쩍 확인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갔습니다. 여보, 요즘 핸드폰 비밀번호 바꿨어?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볼 일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회사에서 보안 강화한대. 그래서 복잡하게 바꿨어? 그렇구나. 남편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아마도 꽤 오래전부터였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부탁할 게 있어. 네, 엄마. 뭐든지 말해요. 남편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은데 비밀번호를 모르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혹시 핸드폰 수리점 아는 데 있어요? 내 친구가 그쪽이라거든요. 핸드폰 백업 파일 복사할 수 있대요. 그게 가능해?
네,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단 아빠 핸드폰을 잠깐 빌려와야 하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집에 오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거실에 두곤 합니다. 그때 가져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토요일 저녁에 만나자. 토요일이 왔습니다. 남편이 저녁 8시쯤 집에 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샤워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거실 소파 위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 넣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차를 가지고 와서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타요. 차는 곧장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수리점 사장이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남편이 샤워를 끝내고 핸드폰이 없는 걸 알아차리면 어떡하나. 다행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기 USB에 다 담았어요.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사진까지 전부요. 저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게 진실을 밝혀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어디 갔지? 아, 여기 소파 밑에 떨어져 있네. 당신 찾고 있었어? 아니, 괜찮아. 남편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을 클릭했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대화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늘 못 와? 미안해, 유진아. 집사람이 의심하는 것 같아. 괜찮아요. 조금만 더 참을게요. 내년에 퇴직하면 우리 결혼하자. 진짜요? 약속이에요? 그럼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10년치 대화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10년이요. 10년 동안 저를 속여온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 폴더였습니다.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수백 장이었습니다. 아이는 8살쯤 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닮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파일을 다른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출력할 것들을 골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이 나왔습니다. 매달 25일 김유진 명의 계좌로 200만 원씩 송금돼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이요. 계산해 보니 2억 4천만 원입니다. 저는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쪼들리게 살았는데 남편은 애인한테 200만 원씩 주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빌라 구입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김유진 명의로 된 4억 원짜리 빌라였습니다. 계약일은 5년 전이었습니다. 생명보험 증서도 있었습니다. 수익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 이름이었는데 김유진으로 변경돼 있었습니다. 언제 바꾼 거지? 3년 전이었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법인 카드, 사용 내역도 있었습니다. 저장된 이메일에서 찾았습니다. 호텔 숙박이 보였습니다. 한 달에 2~3번씩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구매 내역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출장비 청구 내역을 봤습니다. 부산 출장이라고 돼 있었는데 같은 날 서울 강남 호텔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허위 청구였습니다. 이건 회사 돈을 횡령한 겁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별도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빌라 계약서, 보험 증서 변경, 법인카드 부정 사용, 허위 출장비 청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김유진과 아이의 사진들, USB 2개에 나눠 저장했습니다. 하나는 집에 숨기고 하나는 딸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슬프거나 화가 나기보다는 냉정해졌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저를 속였습니다. 애인을 만들고 아이까지 낳고 제 이름으로 된 보험금을 애인 이름으로 바꾸고 회사 돈까지 빼돌렸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수야, 엄마 변호사 만나러 간다. 같이 가줄 수 있니? 딸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제가 꼭 같이 갈게요. 거실에서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나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여보. 네,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좋은 아침은 곧 끝날 겁니다. 월요일 오후 저는 딸 지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혼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준비해온 USB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10년간 외도를 했습니다. 애인과 아이도 있고요. 변호사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장 이체 기록, 사진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완벽하네요. 10년치 대화 기록에 이체 내역까지 이 정도면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까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분 재산이 얼마나 되시죠? 아파트 한 채, 시세 8억이고요. 예금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애인 명의로 된 빌라가 4억입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재산 분할로 최소 6억, 위자료 2억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외 자녀가 있으니 위자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변호사가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사에도 알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다만 남편분이 퇴직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받을 재산 분할에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네,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럼 회사에 알려주세요. 익명으로 제보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 회사 인사팀으로 익명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출장비 허위 청구, 증거 자료까지 첨부됐습니다. 며칠 후 딸 지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회사에서 감사가 시작됐대요. 제 친구가 그 회사 다니는데 소문났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조언했습니다. 혼외 자녀 친자 확인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법적으로 더 유리해집니다. 어떻게 하죠? 사진으로 봐서는 확실히 남편분을 닮았지만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변호사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아이 쪽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가능합니다. 일단은 남편분 샘플만 준비해 주세요.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칫솔과 베개에 묻은 머리카락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 6억, 위자료 2억, 회사 감사, DNA 검사. 남편이 빠져나갈 구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참기만 하던 여자가 아니라 싸울 줄 아는 여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유진을 직접 만나기로요. 딸 지수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겠어요? 그 여자 만나서 뭐 하게요? 알아야 할 게 있어. 그 여자도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 저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김유진이 다닌다는 요가 학원 주소를 찾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그곳으로 갔습니다. 학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40대 초반 여자가 나왔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김유진 씨?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강민수 아내예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진은 손을 떨며 물을 마셨습니다. 뭘 원하세요?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진실이 알고 싶어서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수가 언제부터 결혼해준다고 했나요? 10년 전부터요. 퇴직하면 이혼하고 저랑 결혼한다고 했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강민수가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민수는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결혼해준다고요. 유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도 속은 거예요? 그럼요. 우리 둘 다 속았어요. 10년 동안요. 유진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뭔데요? 같이 싸워요. 당신은 양육비, 저는 재산 분할. 둘이 힘을 합치면 강민수는 빈털터리가 될 거예요. 유진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요? 제 딸이에요. DNA 검사 받으실 건가요? 법원에서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전 처음부터 지은이 아빠가 강민수라는 걸 숨기지 않았어요. 친자 확인해도 돼요. 대신 양육비는 꼭 받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건 아이의 권리니까요. 저희는 악수를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던 두 여자가 이제는 동맹이 됐습니다. 배신당한 두 여자의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유진도 강민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남편은 이제 두 전선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가족들 다 모아서 저녁 먹으면 어때요? 남편이 신문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오래간만에 다 같이 얼굴 보고 싶어서요. 딸도 부르고 아들도 부르고.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지. 토요일 저녁 6시 우리 집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딸 지수, 아들 성훈, 남편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이야, 뭐 하는 거야? 화면에 10년치 카카오톡 대화가 떴습니다. 애인과의 문자, 혼외 자녀 사진, 통장 이체 내역. 모든 게 보였습니다. 딸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아들 성훈도 화면을 봤습니다. 아빠, 진짜예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보다 빨랐습니다. 다 봐요. 아빠가 10년 동안 뭘 했는지. 화면에는 계속해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빌라 구입 계약서,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이야, 미안하다. 잘못했어. 아이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재산 분할 6억, 위자료 2억. 여기 서명하세요. 안 그러면 내일 당장 회사에도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할 거예요.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는 없어요. 10년 동안 저를 속였잖아요. 딸 지수가 아빠를 노려봤습니다. 아빠, 서명하세요. 더 이상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결국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정식으로 확정됐습니다. 재산 분할 6억, 위자료 2억, 총 8억을 받았습니다. 김유진도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친자 확인이 완료됐고 남편은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당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으로 퇴직금도 절반만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남은 건 원룸 보증금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3억으로 카페를 차리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58입니다. 새 인생을 시작한 나이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딸 지수가 카페에 왔습니다. 엄마, 손님 진짜 많다. 장사 대박이네요. 그러게. 요즘 바빠서 행복해. 지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요.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엄마가 웃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당연한 거예요, 엄마. 엄마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날 오후 저는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 창밖으로 익숙한 뒷모습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죠. 초라한 점퍼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카페 안을 쳐다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제 인생에 없으니까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58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이름으로 사는 삶. 오늘도 내일도 저는 저를 위해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요.